안녕하십니까.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CJ 편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 8월달 32만 8,500원이었던 CJ의 주식이 2019년 7월 2일을 기준으로 10만 1,000원, 약 4년 동안 마이너스 69.25%를 하락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주가 하락이 너무 이상하다 싶을 때 제가 공시 중에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바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볼까요? 신고일자 2019년 4월 29일 주요 사항 보고서가 올라와 있네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란 내용이 보이고 그 핵심의 내용은 결국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주식을 CJ 주식으로 교환하게 되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H&B 사업 부문만을 분할해서 CJ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내용 하나.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네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는데 보통주가 됐던 우선주가 됐던 주당 신형 우선주를 한 주에 0.15주, 즉 15%의 배당, 주식 배당을 하게 된다라는 특이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CJ에는 수년간 지속되던 시장에 의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의심인 거죠. 그런데 2018년 12월 20 주식 배당 결정 공시가 올라왔었을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얘기했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 다음으로 2019년 4월 29일 주식 교환 이전 공시가 올라왔었을 때 그 다음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헬스앤뷰티 사업아 어서 성공해라. CJ의 편입도 되지 않은 왜 존속법인인 헬스앤뷰티의 성공을 필요해 하는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한번 과거부터의 뉴스인지 루머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첫 번째, 2014년 CJ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신 우리 이재현 회장님은 아드님에게 약 11.3%의 지분을 증여를 하시게 되세요. 근데 이 CJ 시스템즈는 2014년 말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는 올리브 영이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로요. 자, 그다음 2015년 또 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재현 회장님께서는 다시 자제분들께 아드님과 따님분 각각에게 4.54%씩 증여를 추가로 하시게 됩니다. 어우, 이제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자제분들이 주요 주주가 되셨네요. 자, 세 번째, 2016년 9월 또 CJ의 CJ 파워캐스트 합병 관련 또 뭐 뉴스가 있었고, 네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2018년에 CJ 신형 우선주 배당 결정,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5월 현재까지 나온 뉴스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CJ에 다시 합병이 됐죠. 네. 근데 여기에서 헬스앤뷰티 사업 부문은 합병되지 않고 존속을 한다.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네요. 자, 즉 2019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CJ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회장님 자제분들이 아까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증여받은 주식들이 있죠. 이 주식들이 일정 비율이긴 하지만 결국엔 CJ 주식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 아직도 H&B 사업 부문, 즉 아까 화장품 판매 쪽과 관련됐던 올리브영은 자회사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사업 분할이 됐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제 자제분 지금 뭐 이 부장님이시죠? H&B 사업 부문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합병시켰듯이 나중에 또 CJ와 합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CJ 주식을 확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 신주 우선주도 지금 추가 배당을 받으시고 한다면 뭐 CJ 입장에서 이렇게 신주 신형 우선주를 추가 배당을 계속 하게 된다면 CJ 주가는 떨어져도 이 부장님은 이제 CJ 주식을 계속 확보하셔서 정말 승계를 받게 되시는데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좀 말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계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CJ 보통주가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주와 비교해 가면서. 자, 아까 제가 2018년 12월 20날이 신용 우선주 주당 0.15주를 보통주와 우선주 관계없이 배당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그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봐보죠. CJ 보통주의 종가는 13만 2천 원이었어요. CJ 우선주의 종가는 5만 6,900원이었고요. 배당금은 주당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차이가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CJ 보통주 여러분들이 한번 10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그 종가가 만약에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2018년 배당 기산일까지 12월 26일인가요? CJ 보통주 100주를 사서 갖고 계신다고 해보죠. 자, CJ 보통주 100주의 가치는 1,320만 원이죠. 여러분들은 1,320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자, 1,320만 원 플러스 신용 우선주 15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한번 1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신용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지난 후에 여러분들은 CJ 보통주 115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식의 가치는 1,518만 원이 돼서 최초 사셨을 때보다 약 198만 원을 벌시게 되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통주가 뭐 주가가 변함이 없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엔 CJ 우선주로 봐보죠.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CJ 우선주 100주를 여러분들이 2018년 12월 19일 날 갖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569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 주식 여러분들의 주식은 767만 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을 놓고 보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결국 차익을 나야죠. 배당금은 무시하는 거예요. 배당금은 우선주가 더 많지만 결국에 차익은 198만으로 신용 우선주 가치 그 배당금을 뭐 100원씩여서 계산을 안 했지만 차익은 결국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1320만 원을 투자하건 569만 원을 투자하건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은데 굳이 보통주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제 설명이 부족해서 아직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실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배당을 하는 건데 CJ 보통주의 주가도 천천히 상승하는 게 맞지 않냐? 아니 왜 오를 것 같으면서 떨어지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오르지를 못하나? 자, 여러분들 제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즉 돈 놓고 돈 먹기 놀이를 할 때, 그게 포카가 됐든 주식이 됐든 항상 저 메인 돈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결국 대주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승계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증여가 됐든 상속이 됐든 핵심은 세금을 줄이는 건데 세금이 적게 나오려면 주가가 올라야 하나요? 내려야 하나요? 네, 답이 나오죠. 두 번째, 자 CJ에 만약에 승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제분이 만약에 추후에 H&B 사업 부분, 즉 올리브영 부분을 CJ와 다시 주식을 교환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CJ와 다시 합병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지 자제분께 유리할까요? 올리브영의 가치가 높고 CJ의 가치가 낮아야지 올리브영의 교환 비율 본인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쪽에서 최대한 교환 비율을 높여서 더 많은 CJ 주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답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신용 우선주가 지금 한 번 하고 끝난다라는 내용이 아닌 거죠. 만약에 2, 3년 더 반복 배당을 만약에 한다면 그 반복을 진짜로 하지 않는다 그래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사람들은 보통주를 사려고 할까요? 우선주를 사려고 할까요? 신용 우선주를 사려고 할까요? 자,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죠. 보통주보다 가치가 사실 높을 수는 없어요. 뭐 엄청난 배당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아까 봤듯이 뭐 현재로서는 100원 차죠. 0.1%인가요? 0.01%인가요? 네,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비쌀 수가 없고 또 신용 우선주는 뭐 미래에 이제 보통주로 10년 후 장기 보관하고 있으면 값어치가 생기고 또 뭐 우선 배당 2%가 더 있고 하니까 우선주보단 가치가 높고 보통주보다는 일단
그 상장이 됐었을 때 가치는 조금 낮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즉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통주를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주의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자 이런 얘기만 하면 지금 CJ 보통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돌팔 매질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잠깐 좀 기분 좋아지실 얘기를 넣습니다. 아, 예전에 신형 우선주 증여가 이루어지고 나자마자 뭐 이제 행복 시작이 된 주식이 하나가 있어요. 앞에 그림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죠, 뭐. 네. 약 13년 전에 따님에게 신형 우선주를 증여했던 지금처럼 이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주가 차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나니까 기분이 좀 이제 풀리시나요? 네.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증여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갖고 상상 초월의 상승 주가 상승이 이뤄졌고 물론 뭐 자제분은 그때 뭐 증여 받으셨던 신용 우선주를 11년 후에 다 보통주로 전환하셔서 또 보통주 지분을 다 확보하셨고요. 이렇게 아무리 뭐 고통스러운 기간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 고통스러웠던 것만큼 엄청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보통주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의 화가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CJ 우선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CJ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득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배당 공시 때보다도 왜 주가가 낮냐? 자, 한번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돌려보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선주의 배당금은 보통주보다 100원밖에 더 안 높죠. 예, 약 0.1%의 배당만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주에는 보통주와 같은 의결권이 없죠. 그래서 이 CJ 우선주는 CJ 보통주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우선주는 아니에요. 두 번째, 자 10년 후에 보통주로 변신 가능한 건 이 우선주는 아니죠. 신형 우선주인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 CJ 우선주의 가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CJ 신형 우선주를 또 배당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배당을 할 것 같은 분위기만 돼도 CJ 우선주는 엄청 매력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계산해서 보여드렸듯이 신형 우선주를 받게 되고 그게 장기 보유하게 됐을 땐 보통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즉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는 2018년 12월 19일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 훨씬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그러한 시간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신형 우선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냥 제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시장에서 뭐 얘기되는 것처럼 신형 우선주가 상장만 되면 보통주 가격만큼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이냐. 근데 이 제 생각에는 신형 우선주는 보통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게 합리적이겠죠. 다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런 주식을 바라볼 땐 대주주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신형 우선주를 매수하게 되면 경영권 확보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신형 우선주의 가격이 계속해서 함부로 오르거나 뭐 그 물량이 너무 적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신형 우선주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줄 수가 있고 또 뭐 다양한 이유로 그게 뭐 인위적인 이유가 됐든 아니면 진정한 이유가 됐든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좀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뭐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CJ 뭐 이 회장님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시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굉장히 서둘러서 승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일 당장이라도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주식을 하루빨리 사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의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제일 먼저 드릴 얘기는 아무리 뭐 돈놀이를 하는 주식 거래라고 해도 누군가의 건강이 잘못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뭐 노려서 주식 거래라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 회장님의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뭐 부차적인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이 회장님이 건강이 나빠지셔서 휠체어에 앉은 사진들이나 뭐 그런 특수한 질병 얘기를 보시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 사실 언제였었을지가 좀 중요해요. 뭐 제가 시점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 시점 당시에 사면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시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최근 사진을 보시면 그때처럼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지팡이를 짚고 잘 걷고 계시다라는 거. 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좀 드립니다. 결론이 뭐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뉴스 하나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분할돼 버린 헬스앤뷰티 사업이 성공해서 상장이 추진된다. 이러한 뉴스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업이 성공해서 상장된다라는 만약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성공일지 회계상의 성공일지 모르겠지만 헬스앤뷰티 사업 부문의 회사 주식이 헐값이 된 CJ 주식과 뭐 교환이 된다면 뭐 1대1 교환이 됐든 뭐 0. 몇 대1 교환이 됐든 교환이 된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하늘을 뚫을 것 같은 상향 곡선을 이 CJ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내일 당장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알 수 없죠. 뭐 당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당장 될지 안 될지 뭐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안에 뭐 그렇게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주식 매수 매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책임 누구에게 있다? 100% 매수인에게 있다. 조언은 조언일 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철판 김 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